네,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학습지 강좌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EBS 강의 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파트를 어, 선생님 학습지 강좌 하나로 끝냈는데 EBS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학습지 강좌를 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EBS 강의가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습지로 그냥 간략하게 교과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EBS 강의 들은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람의 물질대사 마지막 부분인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를 정리하고 이 단원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 대사의 균형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화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일일 에너지 섭취량보다 어떤 양이 적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많으면 체중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살이 빠질 거고요.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먹는 거라면 소비하는 작용을 이 빈칸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일일 대사량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일 에너지 섭취량.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하루 동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에너지의 양, 즉 우리가 먹는 에너지, 이제 어, 섭취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괄호에는 일일 대사량이라고 적혀 있죠. 방금 빈칸에 채웠던. 자, 일일 대사량은 하루 생활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으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한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선생님이 두 개를 비워놨으니까 이 두 개 안에 들어갈 내용이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겠죠.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 활동에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 에너지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그래서 필수적인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초 내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이 정도의 에너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 체중, 계절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가 활동 대사량인데요. 하루 활동에 소모된 에너지 양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 대사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앉아서 뭐 책을 읽는다거나 할 때는 대사량이 쓰이긴 하겠지만 운동에 비해서는 적게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거 외에 추가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대사량을 활동 대사량으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굳이 빈칸으로 놨던 이유는 이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된 게 이번 개정 교육과정부터, 즉 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 대화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묻는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과 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빈칸으로 뻥뻥뻥 뚫어 놓은 겁니다. 이 개념들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시소 모양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니까 한번 그림은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대사성 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대사성 질환이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대사성 질환들만 일단 여기서는 다뤘고요. 실제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대사성 질환에 포함되는 질환들은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교과서 혹은 또 모의고사에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주어진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혹시라도 더 선생님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문제를 풀면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사실 이 단어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조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 거의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찔리는 거죠. 예, 알죠.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사성 질환의 종류. 자, 이제 여기에서 주로 언급되는 대사성 질환들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내용을 먼저 볼게요. 몸 안에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로 당뇨병, 고혈압 등 다른 대사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바로 비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서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이 뭔지 알겠죠? 당뇨병입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며 필요에 따른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인슐린의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이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뭔가 회장님들이 갑자기 뭐 화나는 일이 생기면 뒷목을 탁 잡죠. 예,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140, 90, 그러니까 최고일 때 140, 최저일 때 90 이상일 때 고혈압 진단을 내리고요. 아무래도 염분과 관련이 된 부분이라 보니까 짜게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어는 마지막에 한번 자기가 얼마나 암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뒷면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칸과 문제 분리 따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19년 6월 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4번 문제고요. 그림은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개념과 그리고 대사성 질환의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학생 A는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 지금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 대사량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다. 학생 B는 맞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 비만이 될 수 있어. 소모량이 많은데 비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9월 전국영화 문제에 출제됐던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 양의 상대적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기억. 기초 대사량은 1일 대사량에 포함된다. 자, 1일 대사량 안에 포함되는 게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활동 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량이다. 아까 방금 나왔던 6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뤘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죠. 활동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하루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 양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아까랑 보기에 문제의 형태만 달라졌지 보기 내용과는 거의 동일한 문제라는 것 여러분들 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9월달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런 유형이 사실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데서 자주 언급이 됐을 겁니다. 풀어본 친구들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세 가지 질병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당뇨병, 독감, 고혈압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오늘 앞서 배웠던 것처럼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 있죠. 당뇨병과 고혈압. 독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겠죠. 자, 그러면 밑에 가 질문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 비어 있는 상태고요. 예, 아니오로 나눠서 독감만 아니오에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공통점은 대사성 질환인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볼까요? 대사성 질환인가는 가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고혈압이다 돼 있는데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질환인가에 예라고 했으니까 고혈압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이제 그러면 당뇨병이겠죠.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어, 감염성 자체를 갖고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생활 습관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이지 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독감이 감염성 질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1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2번입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SC 발표 내용이다.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학생 A는요,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어, 대사성 질환 자체가 물질 대사의 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 A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당뇨병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만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었죠. 그래서 학생 A, B, C가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사성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들 세 가지, 우리 학습지에서 다룬 세 가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일 대사량, 그리고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이런 개념들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지 빈칸 채우기 문제 네 문제까지 다 풀이를 했고요. 이 다음 단원부터는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개학 이후에 조금 킬러 문항이라고 언급되는 어, 부분을 실제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